이 음식들 보통 구토설사가 주요 증상이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독이 될 수 있는 음식, 다이어트 음식으로 되게 좋고 항산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카르텔이 생겼다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보카도.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페르시네라는 성분 자체가 독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덜 익은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과육 부분에도 페르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구토와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보카도는 새에서는 더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우리 고양이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습식에 아보카도 들어있는 거 본 것 같아요. 잘 익은 아보카도 과육 소량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괜찮지만 많이 먹었을 때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기름진 버터 향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지방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좋아하고 잘 먹을 수 있는데 잘 먹네 하고 많이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보카도 발화시키기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씨앗과 싹에서 나오는 이 줄기 부분에 특히 독성이 많기 때문에 호기심에 발화된 아보카도 씨앗과 줄기를 먹게 됐을 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사람만 먹자고요. 상모도 너도 퇴근할 거야? 하지 마라. 상모야. 상모 이직? 이직? 단백질 흡수율 그렇게 좋은 계란이 문제가 된다고요? 문제가 됩니다. 달걀? 계란?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은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날계란을 계속 먹게 됐을 때는 비타민 B 결핍 상황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찍어 먹는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이거를 주식으로 챙겨주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날계란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노출될 수 있고 이거는 결국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익혀서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익혀서 먹으면 상관없죠.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그 투명한 흰자 부분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단백질이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익히면 아비딘, 불활화, 힘을 못 쓴다. 이거는 정말 의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캔 따겠는데 통조림이 안 된다고? 비타민 E게 추가가 돼 있어요. D, 땡! A, 땡! C.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비타민 E가 추가로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통조림에 사용되는 생선들을 보면 등푸른 생선이 많아요. 이를테면 꽁치, 고등어, 참치,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걸 먹게 됐을 때 고양이들이 비타민 E 소모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황색 지방 증후군, 몸의 지방에 변성이 생기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아무리 예쁜 고양이를 보고 이 친구가 배가 고파한다고 해서 사람용 캔을 계속해서 따서 주는 것은 이 고양이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고양이 전용 캔을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날생선, 저도 참 생선회를 좋아하는데요. 이 날생선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티아미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티아민이 부족해지면서 고양이들이 영양 불균형이 올 수가 있으니까 날생선 간식 이상으로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익힌 건 잔뜩 줘도 되죠? 익힌 것도 10분의 1입니다.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던가 비타민들 균형이 딱 맞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생선만 계속 먹게 되면 나중에는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술입니다. 지금 약속 많이 잡으셨죠? 네, 저도 다음 주에 약속이 벌써 2개나 잡혀 있는데 술이 고양이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2.2kg짜리 고양이가 2티스푼, 티스푼이라고 해봤자 진짜 이거 아시죠? 아이가 코마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티스푼을 먹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고양이들이 이 알코올 분해 능력은 정말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 집에서 이렇게 혼자 혼술하고 언더락을 먹고 있는데 호기심에 이렇게 톡톡 찍어서 먹게 되는
수액 처치하면서 간에 분해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항산화제 처치 같이 하면서 이 중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지 같이 치열스 하다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 카페인 자체가 고양이가 다량 먹게 됐을 때는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 때문에도 고양이들이 코마 상태에 빠진다거나 경련이나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집 고양이가 남은 커피를 자꾸 찍어서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커피향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코를 킁킁거리면서 근처에 온다라고 하면 저라면 그냥 카페인 커피를 끊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등장하는 고위험군입니다. 포도와 건포도. 가끔 병원에 오는데 그럴 때마다 급성 신부전 상태로 빠져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와 건포도는 고양이 앞에 그냥 보여주지 마세요. 특히나 일반 포도보다도 건포도는 이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은 딱 이런 간식 사이즈잖아요. 1살 미만의 어린이 새끼 고양이들은 가지고 장난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꿀꺽 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건포도 그렇게 또 많이 먹잖아요. 요거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요거트는 또 고양이가 좋아하다 보니까 할딱 핥아 먹다가 혀에 그냥 그 미늘에 걸리면 그냥 꿀꺽 먹는 거예요. 이 장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 이전에 내원하셔서 바로 구토 유발제 처치를 하고 다 개워내는 게 맞습니다. 한 개만 먹어도요? 큰 포도 하나 말려놓으면 요만해지는 거거든요. 심각할 수 있어요. 소량만 먹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도 먹는 건포도 이거 하나 먹어도 뭐 별일 있겠어? 별일 있을 수 있어요. 보는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대단해. 단군의 민족 아닙니까? 마늘 안 먹는 사람 없을 겁니다. 웬만한 음식에 다 들어가는 이 마늘, 문제는 이 마늘이 고양이에게는 심각한 독성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마늘과 비슷한 것들로 부추, 그 다음에 파, 양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열의 식물들은 모두 다 고양이에게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그런 중독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양파에 비해서 고양이에게 5배 정도 더 위험합니다. 소량만 먹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양이가 사실 생양파를 까서 먹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근데 갈릭 파우더 같은 거 있잖아요. 파스타 같은 요리 할 때 우리 마늘로 맛을 낸다거나 또는 감바스 요리 이런 데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 음식 어디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사람 음식 뺏어 먹는 거 좋아하는 고양이 중에는 마늘 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 통으로 먹지 않아도 결국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적혈구가 다 깨지고 빈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구토 유발시키고 적혈구 파괴가 일어나면서 빈혈이 유발될 것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혈액 검사하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수혈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급하지 않는 사람 음식들 중에서도 고양이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고양이 전용으로 나와 있는 사료나 간식을 챙겨주는 게 훨씬 더 고양이에게 안전하다. 사람 음식을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패킹을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하지 않은 고기라던가 생선류 같은 것들을 조금씩 주시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걸 주실 때는 항상 사람 식탁이 아닌 고양이 밥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으로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식탁에서 음식을 항상 물고 도망치는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면 애기씨! 중독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찰하고 우리가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예방하시죠.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